솔직히 선생님이 생각하는 임대아파트 정책의 수혜자들은 대부분의 어떤 가난한 사람들이 될 수 있겠지만, 아니에요. 바로 아, 그것을 잘못 생각하는데, 예, 계속 해보세요. 예. 그런데 그 반대의 사람들, 가령 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예. 이런 정책이 마치 사회주의 정책이라든가 공산주의 정책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이게 우리가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요. 사회주의라는 게 뭐냐면 국가가 모든 걸 가지고 배급해주는 방식입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사회주의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 임대아파트는 철저히 사회주의적인 정책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국가가 다 가지고 있고 임대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헨리조지의 지대주세제 방식이 바로 사회주의 방식입니다. 마르크스의 자본론이 유럽 사회주의를 만들어내서 이 엄청난 1, 2차 대전을 일으키고 엄청난 문제를 일으켰다면, 헨리 조지의 지대주세제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와가지고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를 통해서 이 땅의 서민들을 너무너무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헨리 조지의 지대주세제야말로 또 다른 사회주의입니다. 김광중의 이 방식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라고 하셨던 방식입니다. 희년에는 가진 자산이 없는 사람들에게 자산을 돌려줘야 됩니다. 이것이 가진 효과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신명기 15장에서 너희가 이와 같이 하면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왜 이게 자동적으로 가난한 자가 없게 되는지 제가 설명을 할게요. 모두 1차적으로 아까 50만, 서울에 50만 세대가 이 집을 받게 되는 순간 정부도 가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재정적자가 줄죠. 50만이 집을 받게 되면서 재정적자가 줄고, 이 50만은 집을 받게 되면 자산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이 이 가난의 문제에서 벗어나게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세이브된 돈, 아까 그 세이브된 그 돈을 가지고 차상위에 투자해서 또 차상위가 집을 갖게 만들어줍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엄청난 소비가 발생되게 됩니다. 이 자산을 갖게 된 사람들이 자기 자산이 확보되니까 집수리도 하게 될 거고, 지금은 맨날 그 SH 사람들이 SH 공사에 집 고쳐줘라, 이거 SH도 안 해줍니다. 적자가 큰데 어떻게 해줄 수 있습니까? LH도 적자가 120조인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집을 받는 순간 자기가 이 집을 고치게 됩니다. 뭐 담보를 받아서 고쳐도 되고, 자기가 이제 소득을 늘려서 고쳐도 되고, 그 7평, 8평짜리 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재건축하면 또 다른 생산 유발이 일어나고, 이분들이 자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이제 소비가 증대됩니다. 사회에 이 돈이 돌게 되면서 바로 이 자영업자들, 여기서 나온 이 돈 때문에 죽어있던 자산을 살리면서 여기서 나온 돈 때문에 자상이도 살게 되고 자영업자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제 한 가지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집값이 하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집값이 하락할 때 어떤 문제가 벌어질까요? 1주택자 가진 사람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있을 수는 있죠. 주택 담보대출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은행에 문제가 생기겠죠. 자, 거기를 또 대비하는 겁니다. 서울시 또는 국가가 아까 70조, 700조의 돈을 확보해서 경매로 나오는 집들, 무리하게 담보대출 받아서 산 집들을 서울시가 헐값에 다시 사들이는 겁니다. 이게 요셉의 방식입니다. 땅들을 요셉이 풍년과 흉년을 이용해서 이집트의 땅들을 헐값에 사들인 것처럼 이 확보된 700조 원을 가지고 서울에 경매 나오는 것을 계속 사들이는 겁니다. 사들여서 이것을 다시 또 가난한 자들에게 또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여러 채 가졌던 사람들이 경매가 돼가지고 집들이 나오면 다 쏟아져 나올 때 서울시 정부가 사들여서 이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또 거의 무상에 가깝게 7, 8만 천만 원에 나눠줍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가족들이, 가게들이 다 집을 가지게 되고 열심히 기본 소득만 받아도 생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구조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가 여기서 확보된 자산으로 이제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무상교육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우리 서민들이 돈 드는 데 보면 딱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집 마련하는 데 드는 돈, 두 번째 애들 가르치는 데 드는 돈, 먹고 사는 데 드는 돈이에요. 근데 먹고 사는 데 드는 돈은 크긴 하지만 이것이 지금 현재 큰 문제를 유발하지 않습니다. 가장 큰 문제를 유발하는 게 바로 집 마련하는 데 드는 돈 또는 전월세 비용입니다. 두 번째가 애들 교육비입니다. 바로 정부가 이 첫 번째 주택 문제를 해결해 버린 거죠. 두 번째 거기서 확보된 자금으로 교육비 문제를 해결해 준 겁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은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거의 무상에 가깝게 학교를 다닐 수 있고 또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용돈을 받으면서 학업 장려금을 받으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의 이 아이들이 엄청난 지적 자산을 키우게 됩니다. 이제 이 21세기 시대는 누가 더 많은 지식을 합리적 지식을 가졌느냐, 문제 해결 능력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생산성이 달라지는데요.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생산성이 높아지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국부가 축적되고 해외로부터 수많은 인력이 대한민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더 많은 집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집당 두 채씩 집을 가져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채는 외국인 유수 인재들에게 집을 세우면 됩니다. 맨해튼에 가면 10평짜리가 월세가 5,000달러입니다. 우리도 이제 저는 일단 모든 집들의 1가구 1주택을 실현한 다음에 재산세를 싹 없애겠습니다. 서울시 재산세 5천억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나 한 집당 뭐 20만원부터 몇백만원까지 이 재산세는 가게에게는 대단히 부담입니다. 그러나 서울시로 볼 때 아까 70조 원을 확보했는데 5천억 이것은 완전히 큰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재산세를 모두 폐지해버리겠다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셨습니까? 바로 이러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서 가난한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엄청난 부유한 국가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감사합니다.